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지갑 속에 한두 장쯤은 갖고 있을 만한 거죠. 비자 카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 상에서 종목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이나 투자 기간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추천을 한다 이런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이 영상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종목 몇 개를 같이 공부해 보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각자 해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지갑을 한번 열어보시면은요, 신용카드 위에 비자 또는 마스터의 마크가 한두 장쯤은 꼭 붙어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95년도에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은행이라든지 카드사에 취직한 동기들이 야, 나 실적 쌓아야 되는데 이거 카드 한 장 만들어주라. 그래서 한때는 10장 이상씩 이렇게 안 쓰는 카드를 만든 적도 있는데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언젠가는 또 이제 신용카드, LG카드와 같은 이제 신용카드 사태도 있었고요. 하지만 오늘도 아까 저는 이제 커피를 한 잔 사 먹으면서 이 비자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누구나 하루에 한두 번은 꼭 이 지갑 속에서 꺼내서 쓰는 그런 게 바로 이제 비자 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비자 카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일까? 일단 시가총액을 보면은요, 약 4,170억 불.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약 510조 원 정도 되죠. 한국에 상장되면은 삼성전자를 제치고 단숨에 1위로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비자카드. 자, 매출은요, 230억 불. 한화로 환산을 하면은 28조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의 이제 탑 5 안에 들죠. 이 SK 하이닉스의 작년 매출이 한 27조, 28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28조 원이라는 매출이 대단한 것이 뭐냐 하면 0.15%의 수수료를 받아서 그게 모인 게 28조 원이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죠. 전 세계 반도체 2위의 회사가 매출액이 이제 28조 원 정도 된다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큰 규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매출 구성을 보면요, 우리가 카드를 긁을 때 수수료가 붙죠. 이게 이제 서비스 수수료입니다. 34%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정산이라든지 승인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는데, 그 데이터를 카드사라든지 은행 또는 가맹점에 판매하면서 얻는 수익이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 수수료 35% 정도 되고요. 해외에서 카드 사용할 때 받는 수수료, 그것이 역시 한 28% 정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비자 카드는 카드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만, 비자 카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카드사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카드를 사용할 때는 네 개의 당사자가 이제 연관이 되는데요. 일단 카드사가 카드를 만들어주죠. 하나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면 이 카드를 가지고 무슨 마트 이제 가맹점에 가서 씁니다. 쓰면은 한 달 있다가 은행에서 고지서가 날라오죠. 이것은 매입사라고 하는데, 은행을요. 요 네 가지 당사자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서 이런 승인이라든지 결제, 정산 업무를 담당해주는 회사가 비자카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드사는 신한카드, 하나카드에서 할부 서비스라든지 카드론이라든지 현금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얻는 회사가 이제 바로 카드사고요. 그래서 비자카드는 우리 그 주식시장의 직스 분류 기준으로 하면은 금융이 아니고요, IT, 테크로 되어 있습니다. 테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해서 100만 원을 쓴다면은 가맹점은 이제 98만 원 정도 받죠. 나머지 2%에 해당하는 2만 원을 카드사가 1.5%, 그리고 은행이 0.35% 가져가고요. 나머지 0.15%를 비자카드가 가져간다. 그래서 아까 매출이 28조라고 하는 것은 이 0.15%가 모여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전 세계에 비자카드가 몇 장이나 있을까? 34억 장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한 77억 명 정도 되나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안 쓰고 한 사람이 여러 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많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비자 카드로 결제되는 돈이 연간 8.8조 달러. 어마어마하죠. 미국의 연간 GDP가 한 20조 달러 정도 가까이 되죠, 대충요. 그거의 절반 수준이 비자 카드에 의해서 결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나누면은 한 장당 연간 한 300만 원 정도 카드를 긁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드의 시장 점유율은 세계 1등입니다. 여기 보시면 처리 건수 기준으로 이제 순위가 나와 있는데요. 비자가 1650억 건, 단위가 10억 건입니다. 그다음에 유니온페이, 마스터카드. 실질적으로 이제 은영카드라고 하죠. 중국의 카드 시장 점유율 1위인 이 유니온페이를 제외하면 전 세계 카드 시장은 비자와 마스터가 과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하고 같이 재밌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 이제 비자 카드로 결제되는 금액이 8.8조 달러라 그랬죠. 그것에 0.15% 수수료를 받으면은 연간 132억 달러, 한화로 환산해서 16조 원의 수수료 수입이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카드를 긁으면 연간 16조 원이 비자 카드 금고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루에 약 440억 원 정도. 예,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이제 데이터 처리 비용까지 합치면 비자 카드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770억 정도가 하루에 수수료로 들어온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어마어마한 수수료가 비자 카드 주머니 속으로, 금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매일 한두 번씩 쓰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그런데 이제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67%나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들어오는 쪽쪽 돈이 된다는 거죠. 예, 별로 이제 이 카드를 많이 쓴다고 해서 비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쓰면 쓸수록 비자 카드의 주가는 많이 오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앞으로 이제 비자 카드가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첫 번째는,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현금 결제 비중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드가 파고 들어갈 시장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현금 결제 비중이 60%나 된다고 합니다. 야, 요새 카드 안 쓰고 현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카드 사용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현금 비중은 약 14%밖에 안 돼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40%, 미국도 아직 37%나 된다고 하고요. 유럽이나 일본은 70 내지 80%가 아직도 현금으로 결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평균이 60%인데요. 물론 이런 통계 자료는 편차 또는 오차,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도 이 현금 결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가 파고 들어갈 시장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자 카드가 잘 되려면은 비자 카드가 일단 많아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자 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이 많아지면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받아 먹는 거니까 좋겠죠. 근데 이 보시면은 비자 카드의 결제 대금 아까 이제 8.8조 달러를 했는데요. 과거 10년간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카드가 파고 들어갈 시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나는 리스크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비자가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거 쓸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비자 아니면 마스터카드를 우리는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회사는 이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돈을 버는 그런 과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 1차 무역 협상에서 이제 비자 카드가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 이 중국 시장에서 비자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시장에 침투하느냐 이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5년간 주가를 보면요, 비자 카드가 60불대 5년 전에 이제 67불에서 지금 한 180불 정도까지 올랐죠. 그래서 한 200%. 5년 전에 1억 투자했으면 지금 한 3억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S&P 500 지수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지갑 속에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늘 갖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비자 카드는 IB들이 상당히 좋은 의견을 갖고 있어요. 목표 주가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21개 기간 중에 21개가 매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로 목표가를 제시한 곳은 250불 정도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제죠. 어제 경쟁사인 마스터카드가 가이던스를 하향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비자 카드도 주가가 이제 좀 많이 빠졌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이던스를 어떻게 낮췄느냐, 마스터카드가요. 2020년 가이던스를 한 달 전에 10% 초반이라고 했다가 어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좀 있다 해서 10% 초반대 하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얘기하면 뭐 13, 14%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2020년 매출액 증가율이요. 지금 보니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11%, 12% 그러니까 10% 초반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1분기는 뭐 두 자릿수 대 초반이라고 하면 이제 11, 12, 13 그렇게 봤는데 지금 보니 한 10% 남짓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면서 이것도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다. 굉장히 클리어한 나라다. 이렇게 이런 걸 느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사실은 코로나19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 자체가 좀 심각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죠. 애초보다는 1분기 또는 2020년에 어닝이 조금 애초보다 좀 줄어들 거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뭐 발표를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예요. 사실은 근데 마스터카드는 한 달 이후에 변화를 경영진이 클리어하게 공개를 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만큼 투명한 나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그러면은 뭐 10%대 초반, 12%, 13%, 14% 성장을 한다고 봤는데 10%대 초반
으로 수정이 됐다. 이렇게 해서 과연 이 카드사의 펀더멘탈 대세에 지장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최근에 어떤 공포심리 이런 것 때문에 좀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 세계 결제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자카드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매일 쓰고 있는 이 비자, 이것을 늘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박 대표의 마스터 US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